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용품 업종 브랜드의 검색 광고를 신규로 입건하면서 그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광고주님에게 전달했었던 내용을 한번 공개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이 피드백은 뭐 대단한 마법의 세팅법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에 충실하게 검색 광고가 의도대로 노출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한 사례입니다. 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검색 광고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마케터 분들이나 대표님들이 아래 내용 혹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뭐 첫째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에서 고성과를 내는 제품이 같은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둘째는 저효율인 키워드이나 입찰가를 낮추지 않아서 광고비만 많이 나가는 키워드가 있지 않은지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셋째는 광고 성과는 좋은데 더 상순위로 올릴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은지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모두 반영된 검색 광고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 된다고 하면 혹시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색 광고, 네, 노출 지면 선택이 중요하다. 자동 입찰이 중요하다. 소재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관리가 되어야 되지만 사실 광고 성과에 가장 직격탄으로 광고 성과에 크게 개입하는 것은 바로 네, 제품과 키워드의 효율별 입찰 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키워드에 몇 등으로 노출시킬 것인지, 또 쓸데없이 돈만 잡아먹는 키워드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소재, 랜딩 페이지, 썸네일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키워드의 효율별 입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광고 이관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로우 데이터를 받는 것입니다. 네, 로우 데이터를 받고 저는 피벗 테이블을 돌립니다. 네, 마케터를 위해서 이제 엑셀 피벗 테이블을 돌리는 영상은 제가 이미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 꼭 한번 봐주시고 실습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피벗 테이블을 돌리면서 가장 먼저 파악하는 내용은 바로 월간 광고 성과의 추이를 먼저 봅니다. 월간 광고 성과를 보면서 가장 잘 되었던 달과 또 가장 망했던 달의 특이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는 최근 2개월간의 광고 성과를 파악하는 편입니다. 네, 가장 잘 됐던 달은 네, 이달이겠죠. 로아스 가장 높았고 10월 달이 가장 잘 됐었고 가장 안 됐던 달은 25년도 1월이네요. 그리고 최근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좀 집중적으로 봐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체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하는 체크는 광고 캠페인과 광고 그룹, 키워드의 성과 분석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파악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 캠페인 유형에 따른 광고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워링크, 쇼핑 검색에서 얼마를 소진하셨고 얼마의 매출을 발생하셨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도 많이 피드백을 드립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서는 쇼핑 검색에 한 이 정도의 돈을 쓰셔서 이제 로아스가 138%, 또 파워링크는 이 정도 돈을 쓰셔서 로아스가 104% 이렇게 나왔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파워링크 로아스가 안 나오는데 근데 돈은 쇼핑 검색 광고보다 더 쓴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앞으로 효율에 따른 예산 분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성과 좋은 곳에 예산을 투자하고 성과 나쁜 곳에 예산을 빼자 라는 내용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최적화의 첫 단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처음 최적화, 즉 효율에 따른 예산 분배를 가장 넓은 범위인, 어떻게 보면 숲의 개념인 캠페인 유형에 따라서 접근을 하였고, 이제는 나무와 이 나뭇가지에 대한 개념으로 다 체크를 해볼 겁니다. 제품으로도 볼 거고, 제품 속 키워드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이 광고 성과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파워링크에서 잘 먹히는 제품들이 있고 쇼핑 검색에서 잘 먹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각각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작업으로 필터를 파워링크로 걸고 제품별로 광고 성과를 분석을 합니다. 해당 계정은 이미 전대행사에서
제품을 캠페인별로 구분을 이미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캠페인별 분석을 하면 제품별 광고 성과 분석이 가능하지만 좀 뒤죽박죽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광고 계정은 해당 광고 로우 데이터 가공하기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로우 데이터를 제품별로 분류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워링크 속에서 제품별로 광고 성과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리되나요? 이렇게 정리되죠?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맞냐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해당 영상을 한번 멈춰보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똑똑한 마케터라면, 좀 정상적인 마케터라면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왜 안 되는, 매출 하나 팔렸죠. 근데 로아스 10%인데 왜 안 되는 제품에 118만 원을 투자했냐는 내용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반면에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는 표시한 제품들에는 성과는 좋은데 이것밖에 투자하지 않았느냐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광고 계정을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바로 잡자고 저는 피드백을 광고주님에게 전달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이 보이는 대표님들이 얼마 없을 것 같죠? 지금은 제품 단계에서 피드백을 드려서 그렇지 이 내용을 키워드 단까지 한번 가게 되면 월 2, 3천씩 쓰시는 대표님들도 다 제대로 되어 있는 브랜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 100만 원을 여기 세 번째 이 제품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봅시다. 이 100만 원이 이 300%라는 로아스의 레버리지를 받아서 추가 매출을 300만 원 이상을 발생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브랜드 담당자님이나 광고 대행사에 다니는 직원들분은 꼭 이렇게 한번 피벗 테이블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면에 따른 광고 성과 피드백에 대한 내용도 저는 전달 드리는 편입니다. 보면 어이없는 지면의 광고를 노출을 시켜서 불필요한 노출이 발생을 하고 또 클릭률이 떨어져서 품질 지수가 낮아지는 계정들도 많은데 이런 피드백도 한번 꼭 받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은 캠페인별 그리고 제품별, 키워드별 효율에 따른 예상 최적화에 초점을 두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별 광고 성과 분석까지 좀 진행을 한 내용을 보여드렸고, 이제는 키워드별로 피드백을 드렸던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 제품이 좋겠네요. 이 장표는 특정 제품으로 필터를 걸어서 파워링크 한정으로 피벗 테이블을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이 장표를 어떻게 만드냐면 왼쪽은 로아스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보시면 로아스가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가 되죠. 로아스 높은 순으로 쭉쭉쭉쭉 정리가 됩니다. 어떤 키워드에서 광고 성과가 좋았는지를 한번 보는 거고, 오른쪽은 광고 B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저효율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님들에게 빨간색은 고효율, 그리고 파란색은 저효율로 구분을 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아까 제품별 피드백을 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이 왼쪽 키워드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성과가 어떻습니까? 돈은 20만원, 30만원씩 이렇게 크게 쓰고 있는데 광고 성과 로아스는 30%, 17% 이 정도입니다. 그럼 이걸 이 정도까지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키워드일까요? 저율 키워드는 입찰가를 과감하게 줄여서 900원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줄이자는 피드백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피드백을 항상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광고비만 줄이자는 피드백을 물론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광고비만 줄여서 로아스만 올리라는 내용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왼쪽을 바탕으로 확장과 성장에 대한 제안도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왼쪽 한번 볼까요? 왼쪽 보면 여기 가장 아래 키워드 한번 봅시다. 로아스 얼마죠? 240%입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은 편이죠. 근데 전환율은 또 2.4%로 또 굉장히 높고 클릭률도 3.3%로 세부 지표도 좋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현재 몇 등으로 노출이 되고 있죠?
2등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저율 키워드의 예산을 감액한 비용을 아껴서 이 왼쪽 고효율 키워드의 입찰가를 올려서 2등으로 노출될 거 1등으로 노출시켜서 더 많은 고객들을 해당 키워드로 유입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제한받아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 말했었던 이 캠페인 유형 제품별로 시작을 해서 또 마지막으로 키워드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다룬 내용이 이제 해당 장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제품별로 쭉쭉 키워드별 광고 성과는 쭉쭉 이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쭉 넘어가고, 또 이거는 또 파워링크만 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쇼핑 검색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광고 성과가 안 좋은 키워드들은 입찰가를 낮추고 광고 성과가 좋은 키워드들은 입찰가를 높이자라는 내용을 제안을 받으셔야 되고, 이거는 제안을 받는 내용이고 실제로 광고 세팅하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쇼핑 검색은 파워링크랑 다르게 특정 키워드의 입찰가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를 바로바로 세팅단에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 키워드의 입찰가를 높이고 싶으면 광고 그룹을 분리하고 제휴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입찰가를 별도로 설정을 해서 데일리로 제휴 키워드를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파워링크와 동일합니다. 광고 성과가 좋은 키워드는 입찰가를 올려서 더 많은 고객을 유입시키고, 광고 성과가 안 좋은 키워드는 입찰가를 낮춰서 비용을 뺀다 라는 내용은 이제 공통된 내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제품별로 쇼핑 검색도 키워드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정리해서 드렸었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광고 성과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캠페인별 예산 비중을 조정하고 그 안에서 제품별, 키워드별 예산 계획을 세우고 한도를 걸고 비용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광고주 분과 첫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파워링크, 쇼핑 검색별로 예산 비중을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별로도 광고 성과에 따라서 예산 비중을 조절해서 이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키워드에만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대단한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닙니다. 잘 되는 캠페인 유형, 제품,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안 되는 곳에는 예산을 줄이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최적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되는 소구 포인트를 찾아서 그 소구 포인트를 폭발적으로 소재를 여러 개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잖아요.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